문제가 안 생긴 금리를 굳이 뜯을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 보시고 그 문제가 안 생긴 금리 뜯어가지고 파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금리 하나에.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주창빈입니다. 예를 들어서 놀러 갔을 때, 해외에서 빠졌을 때, 이랬을 때 사실 대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가까운 치과 가셔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물론 좋겠지만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보철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라운이 있고 치아가 있어요. 이 치아에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철물인데요. 정말 응급으로 치아를 간단하게 붙이고 싶다, 그냥 임시접착제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치약 같은 거를 소량을 짜서 이렇게 딱 붙이면 정말 잠깐이나마 접착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앞니가 빠졌을 때 아주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약 안에는 모래알갱이 같은 연마제 성분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급할 때 쓰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지, 이거를 계속 쓰시면 오히려 보철물과 치아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보철물이 빠진 상태에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치아가 쓰러져서 보철물이 다시 넣어도 안 맞을 수가 있고요. 떼어놓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빠진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 안으로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음식물도 쌓이고요. 따라서 주변에 치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빨리 치과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분야예요. 어떤 분들은 금이 제일 좋다, 어떤 분들은 보자기, 지르코니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크라운은 금이 좋다 이렇게 배웠고요. 요즘 트렌드는 사실은 금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좋다라는 게 트렌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금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르코니아의 가공법이 예전에는 많이 발달하지가 못했어요. 지르코니아를 만들더라도 치아에 딱 맞지 않아서 오래 못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지르코니아가 좋다라고 판단된 이유는 가공 기술이 좋아졌고요. 음식물이 잘 닦입니다. 심미적으로도 좀 보기 좋긴 하지만 음식이 잘 닦여요.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식물을 드시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숟가락에 묻은 오래된 음식물이 설거지가 잘 되셨나요? 또는 접시에, 도자기에 묻은 오래된 음식물이 설거지가 용이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도자기에 묻은 음식물이 잘 닦였다라고 대답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도자기는 재료적인 특성이 침착이 안 됩니다. 잘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러면 청소가 잘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청소가 잘 되면 주변 치아에 충치가 잘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재료가 지르코니아고요. 그런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관리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심미적으로 보기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철보다 더 약하죠. 금속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자동차 타신 분들 알겠지만 간단한 모래만 긁혀도 자동차에 기스가 잘 생기죠. 철로 된 자동차도 기스가 생깁니다. 금은 당연히 더 잘 생기겠죠. 약하니까, 부드러운 재료니까. 그러면 이거를 입안으로 대입해 볼게요. 입안은 되게 극한의 상황입니다. 아래 치아, 위에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고요. 딱딱한 음식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음식물조차도 치아에 기스를 유발하고 크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에 기스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스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눈에는 기스가 눈에 당연히 잘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세균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스가 굉장히 좋은 서식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음식물이 더 잘 달라붙고 거기 위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금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강한 도자기 재료는 세균에 조금 더 강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금리 팔아서 돈 벌 수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금은방 같은데 가시면 팔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치과에 요청하셔가지고 금리 제거하고 이 치아
가져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격출물 동의서라는 거를 작성하는 절차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긴 금리를 굳이 뜯을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 보시고 문제가 안 생긴 금리 뜯어가지고 파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금리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당. 금리의 함량이 순금이 아니에요. 보통 50%에서 60%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면 그래도 한 몇만 원 나올 겁니다. 저번 시간에 그 간략하게 치실과 치간 칫솔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철물에 사용하는, 특히나 이제 브릿지 보철물에 사용하는 특수 치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만약에 내 입안에 브릿지가 있다, 그런 분들은 꼭 이 방법으로 청소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이름은 이제 슈퍼플로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치과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사용하고요.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은 되게 빳빳해요. 빳빳한 치실이고, 여기가 약간 딱딱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빳빳하고, 그리고 한쪽은 여기가 되게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이제 엠보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상하셨겠지만 빳빳한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치아가 있다고 하면 여 사이로 넣습니다. 빳빳한 부분에다가 이 사이에다 넣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요거를 빼줘요. 여기가 이제 아까 엠보싱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엠보싱 있는 부분이 치아 보철물과 잇몸 사이로 들어가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좌우로 넣다 뺐다 해주시면 평소에 양치가 안 되는 부분, 잇몸과 치아 사이가 이 엠보싱이 있는 이 부분으로 잘 닦이겠죠. 이거는 이제 모형이어가지고 이제 음식물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브릿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 치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면 보통 여기에 이제 노란 색깔 음식물 찌꺼기 또는 이제 뭐 고춧가루 같은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꼭 매일매일 치실로 보철물, 특히나 이제 브릿지 아래 부분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철물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언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 교정 못하는 게 없는 365일 진료하는 창원의